부지런히 바닷길을 달린 고등어 운반선들은 통영은 물론 마산과 사천, 부산을 지나 영덕까지 올라갔죠. 그리하여 항구에 도착한 고등어는 잠시 숨고르기를 한 다음 또다시 산 넘어 내륙으로 흘러갔습니다. 경상북도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안동시. 간고등어로 유명한 안동시는 지금도 고등어 값을 좌우할 정도로 소비가 많은 곳이며 한때 염장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만 30여 개가 있을 정도로 고등어와는 밀접한 도시입니다. 지난 50년 넘게 간제비로 살아오셨다는 김창식 할아버지. 부산가 알아보면 하지만 제일 좋은 고기는 안동에 올라오는 게요. 그래 경매할 때 하면 안동 중민 이거 고등어는 큰 거 났다 하면 아 이 안동 중민에 산다. 이게 11월달 고기거든요. 11월달에 고기는 이게 배가 맞좀 더 고래요. 고기는 손 건너 보면 이 아간들에서 보면 색이 제일 달라요. 갓 손질된 고등어는 소금을 뿌린 뒤 겉손과 속손이 합해져 한 손이 됩니다. 이 원래 한 손 파는 이유가 사 먹는 사람 한 손 좀 많이 사가거든. 한 마리는 잘 안 팔아요 우리도. 옛날과 다른 점이라면 소금을 적게 뿌린다는 것. 그 당시는 냉도였기 때문에 오마 소금을 적게 치면 다상이 분다 아닙니까? 지금 봐서는 소금이 냉동택이거든. 그럼 그때보다 지금 소금은 많이 치세요? 반 안 치, 3분의 1밖에 안 치지. 옛날보다? 예, 그때는 부산 판자 고등어 한다 하면 소금 10% 부어놓고 고등어 한 상자 파고 나면 지금은 이게 수저도 통정이지만 전에는 이 나무 상자 다 몰랐거든. 고등어 한 상자 파고 나면 소금이 한 대 꿀에 남았어요. 하지만 오늘날 고등어의 고장 안동에서조차 고등어가 서민 생선이란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보통이 그래 한 손에 얼마죠? 앞에 그 15,000원이요. 그런데도 왜 간고등어가 사랑받는 것일까요? 간 안 하는 거 통고등어보다는 이게 더 맛있어요. 깊은 맛이 있어요. 예, 깊은 맛이 있어요. 예. 네, 간고등어는 이제 소금으로 절여서 숙성을 시킨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깊은 맛은 간고등어가 나왔고 그냥 이제 심심하게 절여서 잡수하는 거는 통고등어로 주로 쓰고 두꺼지밖에 안 나와요. 작은 거는. 그거 그러니까 어해하려니까. 세 꼬지 안 나오니까. 큰 거는 세 꼬지 나와요. 회사에서. 아, 고등어를 재서 쓰세요? 예. 이건 이제 옛날에 이제 없을 때니까 식구들은 많고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꼬지를 끼면은 이제 한 개씩 나눠 먹기 좋고. 안동은 예로부터 양반의 고장이었습니다. 아직도 전통 예의범절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곳이죠. 안동시 서우면에 있는 의성김씨 학봉 종택. 제사를 앞두고 문중 이웃들이 재래 음식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조상에게 바치는 음식이기에 모든 음식이 정갈해야 하고 음식의 종류와 가짓수 하나까지 헤아려야 합니다. 유림의 법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린내 나는 생선이 있습니다. 고등어는 비늘이 없는 천한 생선이란 이유로 다른 지방에선 절대로 제상에 올리지 않는데
안동은 예외인 것입니다. 안동 지방에는 고등어 거진 다 써요. 이거는요. 본디 제상에 오르는 재물은 가장 밑에 비늘이 있는 생선을 놓고 그 위에 소나 돼지처럼 털이 있는 동물을 쌓으며 맨 위에는 깃털이 있는 닭이나 오리를 놓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이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는 고등어가 어떻게 제상의 반열에 오른 것일까요? 그렇게 과거에 고등어 말고는 사실은 그 고기가 잘 없었거든요. 고등어가 왜냐하면은 좀 작으면서도 여러 분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고등어를 상당히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그 양반 집에 아주 조금 그 넉넉한 집안인 경우에 그 이제 영덕이라고 여기서 하루 종일 가야 됩니다. 그때는 차가 없을 때는. 거기 가서 장을 봐가지고 고기를 그때는 그런 접대 있었대요. 싱싱한 걸 사서 오면 거의 하루 종일 걸린다 이거죠. 오자마자 그걸 고기를 한 켜 놓고 소금을 한 켜 놓고 이래가지고 소위 염장을 해요. 이래가지고 독에다가 꽉 채워놓고 손님이 오시거나 제사 실 일이 있으면 조금씩 냈었대요. 그래서 그게 1년이 다 돼 가면은 또 가을철이 오면 그게 또 다 떨어지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서울도 안동 고등어로 있다는 있어. 여기 서울에는 여기 이제 막 세일하고 할 때 두 손에 5,000원짜리 막 이런 게 많이 서울. 싸. 조그만 거. 그 옛날에는 사오면은 그 고등어 머리도 다 구워서 먹고 지져서 먹고 했지요. 우리한테 돌아왔나 언제? 이렇게 돌아왔나? 우리는 뭐 안 봤어. 대가리. 대가리가 없어 옛날에는. 없어. 할머니고 아버지 그렇게. 고등어 하면 할 말이 참 많다는 안주인데 아버님 삶에 그냥 밥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먹는 게 그래 어른들이 계시면은 돈가스 지어서 요즘에 냉장고 없으니까 소금 항아리 넣어놓잖아요. 넣어가지고 이제 그걸 접시에 놔서 밥에다 치즈에 밥솥에 넣었어. 요즘 같이 뭐 이런 불 없잖아요, 저들은. 그리고 이 상에 차려 먹어도요. 네. 고기가 저쯤 있으면 한테 어른들하고 차려가지고 먹지도 안 하고. 네. 이게 집에 가서 못 먹어. 많이 못 먹지 어른들이 계시니까. 왜 어른들 잡수다 남 다음에 다음 상에 못 먹고 그러니 먹는 집살이 할 때. 요즘 왜 이래 좀 먹지 이 나이가 됐으니까. 비록 비린내 나는 생선이긴 하지만 고등어는 산골 안동에선 양반가나 부잣집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귀한 생선이었던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고급 음식에 해당했기 때문에 그 의뢰 음식에 선택될 수 있는 자격이랄까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단 의뢰의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의뢰 음식의 다른 항목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품격이 낮은 음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의뢰를 수행하는데 유리해졌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먼 바다를 떠돌다 어부의 손에 잡힌 뒤 절여지고 절여져 깊은 산골 안동까지 와서야 절을 받는 물고기. 제사를 거친 다음에야 고등어는 비로소 여러 조각으로 나뉜 뒤 음복이란 이름으로 가난한 서민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이제 운복이 있게 돼. 찢어 먹든지 볶아 먹든지 뭐 다 그러는 게 돼. 제사 참사를 하면 이 제관들은 운복을 다 해요. 옛날엔 대추 하나 빠져도 난리가 나. 여자들도 고기 줘야지. 아니 그거 줘야지 주지. 여자라고 안 주면 되겠네. 이처럼 값이 싸면 싼 대로 비싸면 비싼 대로 어떻게든 이 땅의 서민들 속으로 흘러들어갔던 백성의 물고기 고등어. 그렇다면 그 산골
짱짱한 양반대까지 찾아가 절봤던 고등어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나라 고등어의 90% 이상이 유통되고 있는 부산 공동어시장. 운반선에 실려 부두에 도착한 고등어가 커다란 가래 그물로 들어올려져 트럭에 하역됩니다. 트럭이 도착한 곳은 어시장 한복판. 고등어를 크기별로 선별하는 뒷갈망은 이제 순전히 어머니들의 몫입니다. 이거 제일 큰 거 1번, 그 다음 게 2번. 큰 거, 작은 거 순서대로 이렇게. 고등어철인 9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어머니들은 밤잠을 포기하고 사시죠. 자식들 그렇게 결혼시키고 영감하고 뭐 갈 때가 제일 좋지 뭐. 이제 버려야지 몸 아픈 거보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시장에 뛰어든 그녀들은 말 그대로 굳세어라 금순아였습니다. 그런 그녀들에게 고등어는 삶이었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산더미처럼 쏟아지는 고등어를 선별하느라 밤을 새는 작업. 매일 새벽에 열리는 고등어 공판은 전쟁터입니다. 더 크고 더 싱싱한 고등어를 조금이라도 싼 값에 사려는 중간 도매상들로 신경전이 대단하죠. 그러나 고등어 어획량이 날마다 줄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가에 한 30% 정도는 비싸지다 봐요. 30, 40% 정도. 예. 꽤 비싸졌네요. 예, 많이 비싸졌어요. 땡간에 참 서민 생선이라고 하기엔 좀 무식할 정도죠. 가격대가. 우리나라 연근의 고등어 어획량은 지난 96년 41만 톤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고작 13만 톤에 그쳤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입 고등어가 그 자리를 차지했죠. 현재 수입되는 고등어의 대부분은 노르웨이산. 초기엔 주로 대형 고등어들이 수입됐지만 최근엔 그런 경향이 달라져 어린 고등어까지 수입되는 형편입니다. 이 노르웨이 고등어는 평균 용량이 300g 정도 나가는 고등어입니다. 예. 원래는 300g 고등어는 저희들이 수입을 많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안에서 나는 주 사이즈가 300g짜리이기 때문에 수입을 안 했는데 원래 그 주 사이즈조차도 연안에서 생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본격적으로 조금 수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바다에서 자란 까닭에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우리 연안의 고등어보다 날렵하고 지방질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냉동 보관으로 신선도와 육질이 국내산보다 덜한 편이죠.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등에 나 있는 무늬입니다. 처음엔 수입 고등어라 하여 꺼렸지만 점차 소비가 늘고 있다는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 고등어는 지난 2004년 수입을 시작한 이래 10년 만에 무려 8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고부가 가치 전략이 주목받기 시작했죠. 살아있는 고등어를 생산하는 양식업입니다. 욕지도 인근의 바다, 먹잇감을 싣고 배가 들어오자 고등어 떼들이 일제히 몰려듭니다. 지름 20여 미터의 이 원형 양식장 하나에 들어있는 고등어의 수는 약 3만 미. 먹이는 정어리와 같은 생선을 갈아 만든 것입니다. 평균 해서 보통 보면은 100g에서 150g 정도짜리가 잡혀가지고 1년 정도 사육해가지고 뭐 350g에서 400g 정도 되면 상품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번비 성질이 급해 물 밖에 나오면 죽는다 하여 고등어 양식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망과 양식장을 바로 연결함으로써 살아있는 고등어를 가둘 수 있었습니다. 더욱 싱싱한 고등어가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이죠. 고등어의 수명은 보통 7년에 달합니다. 하지만 우리 연근해에서 잡히는 고등어의 60%는 1년생 미만. 남획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어선의 속도가 빨라졌고 더 많은 생선들이 잡히게 되자 고등어 떼는 욕지도에서 추자도로, 추자도에서 다시 제주도로, 남진아해로 멀어져 갔습니다. 위협은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해역의 수온은 날로 증가해 지난 50년 동안 1.3도나 높아졌죠. 세계 평균의 3배입니다. 이런 기후변화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떠나게 했고 바닷속은 점차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중국의 어선들까지 우리 해역을 침범, 바닷고기까지 훑어가는 실정입니다. 중무장한 중국의 선원들과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여야 하는 오늘날의 바다 현실. 바다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다는 우리의 밥상이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의 삶을 담아낸 인생의 그릇과 같은 수산시장. 그러나 지금 수산시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고등어는 더 이상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서민 무게의 값이 아닙니다.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에요? 예. 생고등어입니다, 생고등어. 이거 5,000원어치 4마리. 오죽했으면 금둥어라 했을까요? 옛날에 고등어가 제일 쌌잖아. 지금은 고등어가 비싸. 비싸요? 얼마큼 비싸졌어요? 그전보다는 많이 비싸졌지. 그전에는 큰 안경 고등어, 아지. 지금은 아지는 없어. 싸면 손님이 2마리 사갈까 손님이 우리 5마리 사가고 그러는데 손님이 5마리 사가고 가도 1마리 사가고 그래요. 비싸니까. 그래서 망설이가 그냥 가버리는 손님도 있고. 예. 사실 전에는 이게 서민 생선이었는데 요즘 너무 어려워요, 서민 생선이. 이제 등푸른 생선 고등어는 바다로부터의 긴 여정을 끝내고 드디어 서울의 한 뒷골목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뜨거운 석쇠에 누워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듯 우리 인생도 그렇죠. 때로 불같이 화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러나 때로 젖은 이마를 씻어내며 행복을 꿈꾸게 되고, 골목에서 만난 이 고등어는 그냥 생선이 아닙니다. 험난한 시절 우리의 고달픔과 함께 걸어온 좋은 친구이자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옛날엔 그 연탄불, 식용탄 연탄불에 석쇠 구이가 정말 맛있는데 그런 맛은 좀 덜한 거. 그러니까 우리 정도 나이 되면 이거 추억으로 먹는 거지 맛은 당연히 옛날보다는 달라요. 아이, 서민 음식인데 비싸면 안 되지. 가난한 집은 다 꽁초밖에 못 먹고 그래도 괜찮게 사는 집에 고등어 먹은 거야. 고등어는 뭐라 해야 되나. 고등학교 때 또 친구 만나는 느낌. 비리는 맛 그 자체를 갖다가 가족들이 좋아하고 가족들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상추 삼이라든지 쌈에다가 된장 좀 넣고 같이 싸 먹을 때 그래, 이게 우리 가족이구나. 소설가 윤대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그 푸르른 힘을 빌려 간신히 그 시절을 지나왔다. 지난 시절 우리 모두가 사랑했고 위로받았던 그 행복한 비린내. 비린내 나는 생선 고등어가 계속 우리의 밥상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몇만 원이 넘는다는 서울의 꽃등심보다 맛도 없고 비린지는 몰라도 그래도 나는 안다네. 그동안 내가 지켜온
수많은 가족들의 저녁 밥상